새벽의 차가운 정적 속에 서 있다. 로마 외곽에 허물어져 가는 빌라 유적 사이로 안개가 피어오른다. 서기 608년 6월 9일 썩어가는 나무 문 뒤에서 한때 원형극장을 가득 채우던 목소리가 이제는 공포에 떨며 흐느낀다. 쿼리시 아티팩스 페로머나와 함께 죽는 예술가는 얼마나 위대한가. 안에서는 한때 신으로 숭배받던 남자가 흙바닥에 매달려 겁에 질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의 이름은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살인자, 예술가, 광인, 그리고 이제는 겁쟁이. 그는 제국을 피로 물들였다. 어머니, 아내들, 의붓 형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모두 그의 허영심에 희생되었다. 하지만 종말이 찾아왔을 때 그는 스스로 죽을 용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로마의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이 맞이한 비참한 마지막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로 세워진 왕조로, 괴물들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으로, 그리고 그를 황제로 만든 무자비한 여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네로는 서기 37년 12월 15일 로마 점성술사들이 나중에 징조라고 부를 피처럼 붉은 새벽 아래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그의 아버지는 한때 그러한 결합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그의 어머니 소 아그리피나는 칼리굴라 황제의 누이이자 로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인 중 한 명이었다. 유배당하고 결혼하고 독살로 과부가 된 그녀는 유혹과 야망을 무기로 권력을 되찾았다. 그녀의 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황제가 될 것이었다. 칼리굴라가 죽자 아그리피나는 다음 황제인 그녀의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유혹했다. 로마법은 그들의 결혼을 금했지만 로마법은 여왕이 되려는 자를 묶을 수 없었다. 곧 그녀는 클라우디우스가 네로를 입양하도록 했고 네로를 자신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보다 위에 두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기다리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서기 54년 어느 날 밤 클라우디우스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버섯을 먹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로마는 독사를 속삭였다. 아그리피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겨우 27세였던 네로는 알려진 세계의 주인이 되었다. 처음에 네로는 자비의 가면을 썼다. 그는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세금을 낮췄다.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가면 아래에서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희생자는 브리타니쿠스였다. 네로가 침착하게 식사하는 동안 궁중 만찬에서 독살당했다. 소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네로는 간질 발작이라고 주장했다. 궁정은 침묵을 지켰다.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폭풍 구름처럼 맴돌며 권력과 영향력을 요구했고 심지어 로마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그의 얼굴 옆에 넣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녀가 그를 황제로 만들었고 그녀는 그를 지배하려 했다. 네로는 그녀에게 분개했다. 그리고 그가 유혹적이고 위험한 포파이아 사비나와 사랑에 빠졌을 때 아그리피나의 운명은 봉인되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소설처럼 들리는 기이한 음모였다. 비극적인 사고로 그녀를 죽이기 위한 특별히 설계된 무너지는 선실이 있는 배. 그 음모는 실패했다. 그래서 네로는 그녀의 빌라에 병사들을 보냈다. 병사들이 왔을 때 아그리피나는 얼음처럼 냉정한 위엄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내 자궁을 쳐라. 그녀는 말했다. 그런 괴물을 낳았으니.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로마의 가장 강력한 여인은 전투나 유배가 아니라 아들의 손에 죽었다. 아그리피나가 죽자 네로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통치하고 탐닉하고 파괴할 자유를 얻었다. 그는 평범한 운동선수처럼 전차 경주를 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연극에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정부인 포파이아를 궁궐에 과시하며 돌아다녔고 그의 아내 옥타비아는 조용히 울었다. 결국 옥타비아도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네로는 그녀를 간통으로 고발하고 그녀의 추정되는 연인들을 고문한 뒤 유배에 보냈다. 사람들이 항의했을 때도 그는 어쨌든 그녀를 처형했다. 그녀는 겨우 20살이었다. 로마는 불평했고 소문이 커졌다. 네로는 어디에나 적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씩 그는 한때 자신을 지탱해주던 조언자들을 제거했다. 그의 스승 세네카, 장군 브루스, 일부는 자살하도록 강요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사라졌다. 서기 652년이 되자 네로는 홀로 섰다. 황제, 예술가, 시인, 그리고 로마가 불탔다. 불은 서기 64년 7월 18일 키르쿠스 막시무스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6일 밤낮으로 불꽃은 영원한 도시를 삼켰다. 바람은 거리를 불의 터널로 만들었다. 가족들은 산채로 불에 탔다. 사원, 집, 역사 모두 재가 되었다. 네로는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이들은 그가 탑에서 리라를 연주하며 트로이의 파괴를 노래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구호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서둘렀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다. 연기가 거치자마자 네로는 건설을 시작했다. 한때 주거지역이었던 곳에 그는 자신의 걸작을 지었다.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궁전, 금, 진주, 상하, 회전하는 식당, 인공호수, 그리고 태양신으로서의 자신의 120피트 동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궁전이었다. 로마는 다시 속삭였다. 네로가 자신의 꿈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질렀을까? 그는 비난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질적이고 이상했으며 불과 종말을 이야기했다. 네로는 대규모 체포를 명령했다. 기독교인들은 동물 가죽에 꿰매져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산채로 불태워졌다. 그들의 몸은 그의 정원 파티를 밝히는 제국의 오락을 위한 인간 횃불이 되었다. 그리고 네로는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시를 읊었다. 네로가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얻었던 여인 포파이아는 다시 임신했다. 잠시 동안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황제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고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전차 경주에 대한 말다툼 끝에 네로는 그녀를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그녀는 쓰러졌고 피가 쏟아졌다. 어머니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 모두 대리석 바닥에서 죽었다. 네로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대체했다. 그는 포파야를 닮은 스포루스라는 어린 노예 소년을 찾았다. 네로는 그 소년을 거세하고 여인의 옷을 입히고 가짜 결혼식에서 그와 결혼했다. 스포루스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공개적으로 그들은 왕족처럼 행진했다. 사적으로 그 소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견뎌야 했다. 황제의 잔인함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귀족들은 연극에서 강제로 공연해야 했다. 원로들은 굴욕을 당했다. 심지어 그의 전 스승 세네카도 죽음을 명령받았고 옛 로마인처럼 침착하고 위엄있게 자신의 혈관을 끊어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네로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굶주림은 더욱 깊어졌다.
그의 공연은 더욱 기괴해졌다. 그리고 곧 로마조차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서기 67년 네로는 그리스를 순회하며 자신을 세계 최고의 예술가라고 선언했다. 그는 모든 축제에 참가하여 연기, 노래, 전차, 경주, 800개가 넘는 왕관을 수상했다. 심지어 전차에서 떨어졌을 때도 심판들은 그에게 1등을 주었다. 로마로 돌아오자 국고는 바닥났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그리고 속주들, 갈리아, 스페인, 아프리카은 봉기하기 시작했다. 서기 628년 원로원은 네로를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친위대인 프라이토리안이 경비대마저 그를 버렸다. 그의 친구들은 사라졌다. 그의 하인들은 궁궐에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네로는 변장한 채 맨발로 소수의 충성스러운 동반자들과 함께 로마를 탈출했다. 그들 중에는 그의 해방로에 파온 비서 에파프로디투스, 그리고 여전히 신부 옷을 입고 황후 역할을 강요받던 스포루스가 있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초라한 빌라에 도착했다. 네로는 배신을 두려워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벽에 구멍을 기어 들어가 흙 속에 숨어 떨었다. 그는 소식을 간청했다. 그가 들은 소식은 그를 무너뜨렸다. 원로원이 그를 공개적으로 때려 죽이고 시신을 범죄자처럼 티베르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의상들, 그의 소중한 의상들도 약탈당하고 있었다. 네로는 울었다. 내 물건들을 훔치고 있어. 그가 흐느꼈다. 내 아름다운 물건들을. 병사들이 다가오자 네로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처럼 죽을 수 없다고 외쳤다. 나는 카이사르다. 나는 예술가다. 나는 세상에 아름다움을 가져왔다. 그의 동반자들은 스스로 죽을 것을 촉구했다. 전통이 그것을 요구했다. 고귀한 로마인은 수치가 아니라 자살로 죽어야 한다. 그러나 네로는 망설였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징징거렸다. 시작해야 합니다. 에파프로디투스가 단검을 내밀며 속삭였다. 그리고 마침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리자 네로는 칼날을 자신의 목에 댔다. 그는 찌르지 못했다. 그래서 에파프로디투스가 칼날을 찔러 넣었다. 황제의 입은 피로 가득 찼다. 그는 숨 막히는 소리를 내며 컥컥거렸다. 삶이 미끄러져 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헐떡이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쿼리시 아티펙스 페러. 나와 함께 죽는 예술가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는 영광이 아니라 흐느낌, 오물, 피와 함께 죽었다. 수천 명을 살해한 남자가 해방 노예의 지하실에서 품위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괴한 광경을 발견했다. 피 웅덩이에 쓰러진 신, 그 옆에 무릎 꿇은 그의 아내 스포루스.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얼룩져 있었다. 로마는 환호했다. 네로의 동상들은 무너졌다. 그의 이름은 기념비와 동전에서 지워졌다. 그의 궁전, 황금 궁전은 콘크리트 아래 묻혔다. 사람들은 잊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러지 않았다. 네로의 죽음 소식이 도시에 전해지자 로마는 축하로 들끓었다. 장례식도 애도도 없었다. 오직 기쁨뿐이었다. 시민들은 그의 희생자들의 동상에 꽃을 바쳤다. 원로원은 그의 기억을 저주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는 다므나티오 메모리아에, 담나티오 메모리아에 라고 불리는 로마 의식이었다. 그의 이름은 건물에서 깎여 나갔다. 그의 형상들은 녹여졌다.
그의 거대한 동상은 벗겨졌고 얼굴은 다시 조각되었다. 불타는 로마의 제위에 세워졌던 황금 궁전은 콘크리트로 채워져 지워졌다. 그 잔해 위에 콜로슴이 솟아오를 것이었다. 황제의 자아를 위한 기념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오락시설로. 그러나 네로가 남긴 피해는 대리석과 금보다 더 깊었다. 아우구스투스의 혈통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네로와 함께 끝났다. 로마는 혼돈에 빠져들었고 그가 남긴 텅 빈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들이 싸우면서 한 해 동안 4명의 황제가 통치했다. 그리고 그가 산산조각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네로가 아내로 삼았던 소년 스포루스는 네로 사후 다른 황제에 의해 로마를 끌려다니며 계속해서 굴욕을 당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셀 수 없는 귀족, 병사, 노예, 시민들이 네로의 허영심의 희생양이었다. 그는 잔인함을 공연으로 제국을 그의 개인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카시우스 디오.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들은 그를 묘사하려고 했지만 그들조차 압도된 듯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썼다. 그는 어떤 가증스러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이 망상과 만났을 때 인간 타락의 한계를 기록하고 있었다. 결국 네로는 신이나 심지어 통치자로도 기억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고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는 평화, 시, 자비의 약속으로 시작했다. 그는 재, 피, 광기로 끝났다. 그의 이야기는 양심 없는 권력이 부패로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폭군의 손에 든 아름다움은 또 다른 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비단과 금 속에서 태어난 황제조차도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쓰라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속삭이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괴물은 죽었다. 그러나 교훈은 남는다. 그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불렀다. 그는 노래, 조각, 볼거리를 통해 로마의 아름다움을 가져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네로가 진정으로 숙달한 유일한 것은 잔인함이었다. 그는 병사들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고 발길질로 자신의 아내를 죽였으며 불로 자신의 도시를 태웠고 공포로 자신의 백성을 지배했다. 그리고 로마인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자 그는 아이처럼 숨었다. 군중도 없었다. 무대도 없었다. 오직 흙바닥과 침묵, 그리고 수치심만이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 쿼리 아티펙스 페로는 한탄이 아니라 쓰라린 아이러니로 울려 퍼진다. 왜냐하면 그날 죽은 것은 예술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천재성을 확신했던 폭군이었고 자신의 자아에 의해 파괴된 존재였다. 그리고 남은 것은 교훈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를 갉아먹을 것이라는 것. 예술로 위장된 잔인함은 여전히 잔인함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황금으로 빛나는 왕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직시하기 두려워하는 진실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단지 네로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문명이 어떻게 붕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느리고 화려한 쇠퇴 속에서